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워낙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순혈조합을 해도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양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한테 많이 질문이 나오고 눈에 띄는 게 바로 피부색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에 대한 얘기, 피부색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라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빙하 시대는 너무 추워도 빙하 시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우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대기는 차가워야 되고 바닷물은 따뜻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외국에서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미국은 정말 우리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색에 대한 것만 굉장히 그 세미나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새벽에 저희가 한 40분, 45분 정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떻다?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의 성품한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처음부터 좋게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우리 역사의 사실로 와야 돼요. 웅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한테 사실로 와야 돼요. 이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고 죄가 들어왔고 이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그 창조자하고 영원히 못 사는 걸 죽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차서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방주에 탄 그분이 우리의 조상들을 소급해 올라가면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추위야더위가 시작했지만 어땠다 그랬어요? 수빈 사막 기억나시죠? 지금보다 좋은 마일드한 순한 추위야더위였는데 바벨탑 홍수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 진짜 추워진 거죠. 제가 여기다가 손만 대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 때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자신의 형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형상인 걸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정말. 그리고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령체에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종에 대한 얘기, 피부색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이제 80억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바로 피부색의 지리적 분포인데, 적도 지방에 좀 이제 검은색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먼저 이제 피부를 보면, 이 피부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에 이렇게 세 겹이 꺾여서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주 복잡한데 위에 세 겹이 있는 요 지금 세 겹 있죠? 요걸 우리가 표피라고 부릅니다. 표피, 위에 세 겹. 그리고 밑에 아주 복잡한데 요걸 우리가 진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진피하고 표피 사이에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거 있죠? 표피고 여기 이제 진피인데 여기에서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데 이 피부색을 보면 여기 약간 이제 울퉁불퉁한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쏙 들어간 여기를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인데 피부 색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부 색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라노좀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멜라노좀이 진하고 많으면 검은 피가 나오는 거고 멜라닌 속도 이것이 밝고 적으면 소위 얘기하는 밝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은 그 중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색소를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멜라닌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라닌은 컬러 딱 하나예요. 암갈색, 다크 브라운입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피부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먼저 좀 하나 편견을 좀 없애야 돼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흑인, 백인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종이란 말은. 근데 만약에 백인 선교사님, 할 수 없죠, 뭐 써야 되니까,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5년간 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글러가지고 많이 옷 까매졌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흑인 날까요, 백인 날까요? 황인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네요, 여기서. 이거 선택 중에 답을 하세요. 네, 검은 흑인, 검은 백인이라도 우리가 백인 딸 낳겠죠? 그죠? 근데 옆에 이제 부족에 또 백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5년 했어요. 얼굴 검해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적응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예, 백인 낳겠죠? 근데 얘네들이 또 한 20년간 계속 살았어.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검어졌겠죠? 근데 얘네 둘이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자, 하나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백인이 아무리 아프리카 오래 산다 그래서 흑인 낳는 거 아니다. 이 문제, 이래서 흑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컬러는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멜라닌은 이제 색소인데 이 멜라닌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한 30개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하면 더 많은데 약간 1차적인 것만 따지면, 자,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저는 새벽 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새벽반이라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새벽반 학원 강사 같아. 근데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대문자는 뭐냐면, 자, 대문자는 멜라닌을 많이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문자는 뭘까요? 멜라닌을 적게 내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대문자의 소문자 A였어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대문자의 소문자 A야. 둘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조합에 의해 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아시겠죠? 자, 이 중에 어느 게 얼굴 피부가 검을까요? 여기 A밖에 없잖아요. 대문자. 아시겠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소문자 낳던 애가 소문자하고 결혼을 했어. 대문자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되셨죠? 자, 두 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 이제 남자가 대문자에 대문자비 소문자비야. 근데 여자가 또 대문자에 대문자비 소문자비를 가졌어요. 아시겠죠? 자, 둘이 결혼을 하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16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대문자가 많은 애는 어떡하다? 얼굴이 검을 거고, 소문자가 많은 애는 얼굴이 검을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30개 다 하면 어떨까요? 정말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안 해요. 복잡하니까. 근데 하나는 알아요. 대문자가 많은 사람은 어떻다? 얼굴이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은 밝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누가 대문자가 많은지.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가 대문자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 여자들은 이제 미백급과 표백급과 바르기 때문에 원래 컬러 잘 몰라요. 근데 남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니까 적응이 되느라고 좀 얼굴이 검어요. 사실 그 여자분들이 조금 밝은 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지방질이 더 많아요, 피부. 그래서 얼굴색이 그 지방 때문에 약간 밝게 보입니다. 어쨌든 서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할 수 있어요. 왜? 대문자냐 소문자 문제지 알파벳은 똑같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색이 아무리 다양해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엄마 아빠서부터로부터만 받았지 다른 데서 온 게 없잖아요. 대문자냐 소문자 문제지. 오히려 검은색이 된 건 뭐예요? 얼굴이 검으면 유전 정보가 증가돼서가 아니라 소문자를 어떻게
잃어버리면서 검어진다는 거야. 얼굴이 밝아지는 건 뭐예요? 대문자를 잃어버리면서 검어진 거. 이게 진화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어떻다? 유전 정보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진화가 맞다면 유전 정보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보다 유전 정보인데 유전 정보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DNA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피부색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우리의 그런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겠죠?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결혼했을 때 첫 애부터 어떨까요? 검은 애부터 밝은 애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피부색을 결정하는 건 시간이 아니에요. 한 세대 만에 어떻다?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자, 근데 이들이 어땠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 결혼의 상대를 누구한테 뒀을까요?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그 오누이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친인데. 자, 우리 근친 얘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어쨌든 서로 결혼하니까 어때요? 또 소문자 있던 사람이 대문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죠? 서로 섞이기 때문에 결국 어떨까요? 얼마 안 있다가 평균값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떻다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온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방주에 노아와 그 자식들 부부가 탔는데 이들이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셈은 우리 황인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노아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추가요 그 장막에 벌거벗었죠. 근데 이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한테 막 얘기한 거야. 이건 떠벌린 겁니다. 아빠 흉을 본 거예요, 감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보질 않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야벳하고 셈은 잘했죠. 근데 이걸 나중에 노아가 소리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지금 어때요? 함의 후손이 흑인이어가지고 이들이 어떻다? 지금 뭐 노예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이 왜 틀린 말이냐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함셈 야벳의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죠?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어때요? 사촌이죠, 뭐. 서로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함은 흑인, 뭐 야벳은 백인, 셈은 황인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함셈 야벳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언제 나온 신약이냐? 신학이냐면 1990년도 초에 나온 신학이에요. 왜? 자, 이제부터 흑인을 노예로 삼는데 이걸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나온 신학이 이거예요.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 선포한 저주는 흑인종의 기원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그릇된 신학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인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게 아니죠.
누굴 저주했다 그랬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날 흑인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여간 서로 결혼했다는 거 아시겠죠? 서로 결혼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는데 이때 흩어질 때 같이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빙하 시대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빙하 시대가 일어나면서 흩어지는데, 자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멜라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더위와 추위, 햇빛에 대해서 편하고 불편한 게 달라요. 자 우리는 사실 이 선글라스 문화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제가 미국에 1990년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 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문화는 어디서 시작했냐? 우리 소위 말하는 백인들. 이 말 제가 싫어하지만 하여간 일단 처음에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들은 아이 컬러가 어때요? 눈 컬러가 검지가 않고 블루죠. 그죠? 네. 이 얘기는 뭐냐? 멜라닌이 적은 거예요. 자 멜라닌이 적으면 어떠냐? 햇빛이 불편해요. 근데 그러므로 이동할 때 어땠을까요? 멜라닌이 적은 사람은 햇빛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추운 거보다 더운 게 나아요, 처음엔. 그러므로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따뜻한 내가 편하겠죠. 그러면서 이때 뭐가 되냐면 환경적으로 격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바벨탑 때 어떻게 흩어졌냐면 흩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이때 흩어지는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어에 따라 방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After their families 그랬죠. 종족. 이게 패밀리예요. 가족. 가족 단위로 흩어졌다 그랬죠. 그 가족이 곧 뭐가 됐다?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In their nation. 여러분 가족끼리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피부색도 어떨까요? 그때는 닮았어요. 예.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온지, 자, 우리 어제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건, 언어의 혼돈이 일어난 건 벨렉 때라 그랬잖아요. 벨렉이 태어날 때 그러면 홍수 끝나고 100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함셈 야벳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바벨탑 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끝나고 4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흩어질 때 100년이라는 얘기는 아직 서로 섞이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닮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졌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이제 가족과 언어의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결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검은 사람은 대문자끼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대문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국가 간의 불연속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결혼하니까.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때 국가 간의 불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걸 보면 이들이 이제 흩어진 겁니다. 피부에 따라. 서로 결혼하니까 서로 닮은 사람끼리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가 일어났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이제 이 단어는 계속 쓸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격리. 즉, 이때 환경적 격리, 가족의 격리, 언어의 격리. 이 격리는 정말 강력해요. 서로 결혼하지 않으니까. 예. 자, 그때 흩어질 때 그러므로 적도 지방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피부색이, 검은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적도 지방이 아프리카는 까맣죠? 까만데 같은 적도라도 남아메리카 적도에 있는 사람은 흑인 아니에요. 검지 않아요. 네. 또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멀어졌는데 어느 지역은 흑인처럼 정말 까매요. 같은 우리가 위도상이라도 수평적으로 어때요? 달라요. 네. 자, 여기도 같은 위도상인데 여기는 이제 알래스카 사람들은 위에 있어도 어때요? 우리하고 피부색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아니다. 절대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는 건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도 얼굴 검은 분들은 어때요? 햇빛에 쓰면 밝은 사람보다 더 빨리 까매지죠. 맞습니까? 더 오래 가죠. 자, 그래서 멜라닌이 많으면 어떠냐? 적응이 빨라져요.
더 까매져요. 빨리 더 오래가. 자, 그러면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자라면서 더 까매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면, 흑인들도 애들은 낳자마자 어떠냐? 왜 검지 않아요? 낳자마자는. 제가 저랑 친했던 선교사님 계시는데 감비아에서 17년 계셨어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저처럼 수염 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우리 이재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감비아 애들 태어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안 까맣던데. 네.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오신 적 있어요. 저희 투어 올 때. 제가 이제 인종 얘기할 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 나이지리아 애들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안 까매요? 근데 어때요? 멜라닌이 많으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응이 빨라지니까 더 까매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애들로 볼 땐 애들은 그렇게 안 까매요. 자,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흑인들 가정인데, 아빠가 좀 더 까맣죠? 이거 이제 엄마는 화장을 했으니까 밝은 겁니다. 근데 애들은 여러분, 부모보다 안 까매요.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적응이 되느라고 더 빨리 적응이 되니까 까매지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는 그렇게 얼굴 안 까매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만 보기 때문에 이제 까만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종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 1차적으로 유전적 재조합인 거 아시겠죠? 대문자냐 소문자. 됐죠? 자, 국가 간의 피부색의 불연속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건 격리의 결과예요. 바벨탑 때 언어적 가족의 격리. 그죠? 그리고 빙하 시대 이후 극단적 기후 차이로 인해서 환경적 격리.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 바로 뭐죠? 성장하면서 어떻다?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대문자가 많은 사람은 더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피부들을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결혼한 예가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많아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범위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왜? 한쪽은 뭐예요? 소문자만. 한쪽은 뭐예요? 대문자가 많겠죠? 섞이면 어때요? 확률적으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마이카의 흑인하고 영국 사람 백인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애는 하얀 백인이고 한 애는 하얀 검은 흑인이 낳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느 쪽엔 어떻게 하필이면 뭐만 몰렸어요? 대문자만. 어느 쪽엔 소문자만 몰린 거야. 드무니까 어디에 나온 거예요? 가능하니까 나온 거죠. 드무니까 어디 나왔어요?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계속 얼굴이 검고 밝아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혼혈인데, 영국 사람인데 혼혈 영국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는데 한 애는 흑인, 다른 애는 백인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필이면 한쪽에 소문자만 놀리고 한쪽에 대문자가 몰린 거예요. 예. 근데 가능성은 적겠죠. 계산하니까 10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대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 안 하다 한 거예요. 얘네들이 잘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혈 부부인데 이렇게 피부가 다 다양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창조과학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 나 세미나 할 때 써달라고 보내준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최근의 피부색의 분포입니다. 근데 이 피부색의 분포를 매년 그려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피부색 분포가 어떨까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정도가. 왜냐하면 2차 세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 국제결혼이란 말도 안 맞네. 우리가 다문화죠, 다문화. 다른 민족 간의 문화 간의 결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 다른 데보다 좀 늦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류 역사가 250만 년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250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혹시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100년도 못 살았으면서 1000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0,000년? 정말 긴 거예요. 250만 년이요? 까마득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써요. 여러분, 만약에 인류가 250만 년 됐다, 그럼 지금 피부색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어떻다? 다 균일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다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것만 봐도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어요? 이쯤 되면 거의 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잘 따라오시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연구한 걸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세포에 보면 여기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안에 우리의 유전 정보인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바로 뭐죠? 그게 DNA예요. 유전 정보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핵에. 아시겠죠? 자, 근데 왼쪽은 일반 세포고, 오른쪽은 정자입니다. 우리 남자들 거. 정자인데 정자에 핵이 있어요, 똑같이. 자, 근데 여기 보면 세포에 보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예, 그런데 정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디 있냐면 요 머리에 있지 않고 꼬리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자, 그런데 이 DNA가 어디 있냐면 세포에 보면 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 두 군데 있어요. 아시겠죠? 유전 정보가. 자, 그런데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면, 수정할 때 정자에 머리만 들어가요. 자, 머리만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누구 쪽에서만 유전이 될까요? 여자 쪽으로만. 왜? 남자는 잘려버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 여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한테만 계속 집계가 되냐? 여자 쪽으로밖에 안 넘어가요. 남자 건 다음 세대 준다, 안 준다? 못 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미토콘드리아 DNA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엄마한테만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계로만 성계되는 걸 알아가지고 혈통관계를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147명의 산모에게 아이의 태반을 기증받아가지고 연구했더니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 바로 현재 인류의 공통조상이 되는 한 여성, 여자는 한 명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아시죠? 남자는 뭐다? XY. 여자는 뭐예요? XX 아시죠? 그러니까 Y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Y 염색체는 남성으로만 나오겠죠. 다른 데 어떻게 나와요? 여자는 다 XX인데. 그래서 이 Y를 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봤어요. 예. 그러므로 Y는 남자한테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봤더니 그때 나온 결론도 뭐였냐면 여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연구했더니 남성 세포 내 DNA의 Y 염색체 서열을 분석해봤어요. 그때 나온 결론도 뭐냐면 한 남성에서 인류가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유전자로 친부모 이런 거 아는 거 아시죠? 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린 결론도 한 남자에서 시작됐다, 모든 인류는. 자, 이 얘기는 뭐냐요? 한 남자야 뭐다? 한 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모양은 다 달라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서 한 남자가 누굴까요? 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네,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한 혈통, 한 남자, 한 여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Y 염색체 결론도 뭐냐면 한 혈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가로 열고 모로 만드사. 네, 정확하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정확해요. 우린 여러분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두 단어, 이 두 단어 안에 다 결정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한 혈통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 삽 때 어떻게 됐다?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그래서 우리가 피부색을 정리하는 건 한 혈통과 격리예요. 자, 오늘날에 이제 유전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발달했는데 발달하면 할수록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죠?
개인을 보면 개인들 사이에 유전적인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0.2% 정도가 됩니다. 평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죠, 그죠? 인종 간의 DNA를 조사하잖아요. 그 많이 균일해져 있겠죠, 자기네끼리. 그러면요, 얼마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는 0.2%가 넘지 못합니다. 근데 인종 간의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여러분 0.012%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인종 간의 차이는 개인 간의 차이보다 어떻다? 훨씬 작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자, 제가 좀 논문 읽겠는데, 우리 논문 읽는 거 괜찮으세요? 예. 근데 읽어야지. 안 읽으면 이제 저 사람 지 얘기만 하나 보다 그럴까봐 하는 겁니다. 벤터 박사와 국립보건원의 과학자들은 최근 인간 게놈의 전체 서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으며, 연구진은 만장일치로 단 하나의 인종, 즉 인류가 있다고 선언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연구자들은 인간 게놈, 신체 거의 모든 세포의 중심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의 보안물을 더 면밀히 조사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인종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물학적 의미는 없다. 우린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종 간의 차가요, 개인 차보다 적어요. 볼까요? 인종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다는 증거가 계속 수집되고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 없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데 여전히 사용되곤 한다. 인종적 차이는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종이 아닌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피부색이나 모양이 차이가 있다는 건 맞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 그거는 인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손만 대면 이게 아니면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 차이지.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인종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 거의 없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우리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겁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문명화된 인종, 더 진화된 인종이라는 얘기에 그걸 자기 백인을 얘기한 거. 자기네 백인은 이 세상에서 야만족을 분명히 박멸하고 그들을 대체시킬 것이다. 그래서 백인이 덜 진화된 흑인 황인을 다 없애버릴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진화론적으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런 말들이 어땠어요? 식민지 정책에 이제 기름을 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죠?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겉모습을 안 봤어요. 이들은 모두 우리 모양이 겉으로 달라도 모두가 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사모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는 여학생들에게 서양 옷을 입히고, 이때 여자들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남학교보다 여학교를 더 많이 지은 거 아세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때 여자는 여러분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았을 때요. 한국에선. 우리는 여학생들에게 서양 옷을 입히고 서양식으로 생활하도록 할 의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충실한 한국 여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들이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을. 그들을 한국 여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미국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딸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지 어떤 문화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를 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선교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인종이라는 거 영어로 뭐냐면 human race예요. race가 뭐죠? race가 뭐예요? 달리기. 더 빨리 달린 게 백인이고 늦게 달린 게 뭐다?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황인, 흑인. 덜 지나야 돼. 여기서 이름을 human race라고 지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엄밀히 이 인종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진화론에서 나온 이 용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물학적 인류의 혈통은 뭘까요? 무조건 뭐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혈통. 우리 모두가 한 혈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혈통이에요. 생물학적인 거 무조건 한 혈통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뭐냐? 두 혈통이에요.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우리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분들 모양 보지 마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를 봤던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그랬대잖아요. 조선 땅에 왔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못생긴 나라가 있는지 몰랐다고. 못생겨도 할 수 없어. 하나님 형상이야. 여러분, 우리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는 사람의 모양을 결정해요. 머리 컬러, 머리 색깔, 눈 모양, 피부 특성, 키, 몸무게, 이게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유전자 이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인격체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욕심, 돌봄, 괴로움, 성격, 이건 여러분 보이는 거로 유전자로 결정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특별히 뭐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피부, 곰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양이 다르지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거든요. 너희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용모를 보죠, 진짜. 뭐 인정해야 돼. 그러면 보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이 죄인들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여러분 센터가 아니에요. 영어로 배꼽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예요? 하트예요. 하트. 우리의 뭐를 본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바꾸기 원해요? 마음을. 그러므로 원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거 흑인 백인왕이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는 뭐다? 한 혈통입니다. 다 똑같아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또 우리 경례에 의해 가지고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뭘 본다? 보이지 않는 그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피부색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